막 울긋불긋 나오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임금도 밖에 나가면 흰 두루마기 입고 나갔어요. 그 밖에서는 새색시나 여기 색 있는 거 입었지만 새색시 밖에 못 나가고 어린애들은 좀 색동적으로 입고 이제 다 흰옷 입었어요. 나도 그때 흰옷 입고 그랬어요. 그때 빨래를 뭘 가지고 빨래를 했어요? 방망이. 잼물. 예? 잿물로 했죠. 양념물은 일제 때 나왔고 그 잿물로 빨래를 했는데 언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서 집을 태워가지고 한번 잿물로 그 수건 하나 빨아보면 되거든. 근데 그 잿물로 그 흰 빨래를 다 했어요. 볏짚보다 콩집이 조금 잘 돼요, 빨래가. 그보다 메밀집이 아주 잘 되는데 메밀집은 찌든 빨래 하려고 집집마다 한두 단씩 아껴놔요. 찌든 빨래는 메밀집에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화공약품이 하나 오니까 화공약품이 오니까 빨래를 보니까 잘 되거든.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은 이제 잿물로 번역을 했어요. 잿물은 잿물인데 미국서 오니까 양잿물이 된 거죠. 미국서 오면은 양자만 붙이면 돼요. 담배가 오면 양담배, 소시 오면 양원소, 술이 오면 양주, 양초. 신발이 오면은 양화, 옷이 오면 양장, 양복, 그냥 양자만 붙이면 건물이 오면 양옥집, 사람이 오면 양키, 이제 양자만 붙이면 돼요. 제사 지낸 그릇이 미국서 왔어요. 그 양재기. 미국서 오면 양자만 붙이면 돼. 근데 양잿물로 빨래를 하면은 손톱이 뒤집어지고 이게 손발이 하도 독하니까 고무장갑이 없으니까 안 만질 수가 없어요, 양잿물을. 그 가성소다라고 그러는데 그 만지면 그냥 손톱이 다 틀어져요. 안 만질 수는 없어요, 세탁을 하려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빨래하실 때 보니까 구정물 바가지를 갖다 놓고 구정물을 적시고 양잿물을 적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손 이상이 없어요. 근데 구정물이 양잿물 독을 해독을 시킨 거라.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은 구정물이 뭐냐고 그래. 구정물이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치 9번 바꿔주면 구정물이지. 쌀뜨물 받아놓은 거, 설거지한 물, 애들 밥 남긴 거, 생선 따듬은 거, 국 남긴 거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며칠 되면은 발효가 돼요. 그거를 이제 계속 발효가 돼서 끓고 있어요. 이거가 이제 요즘 내가 분석해 보니까 효소 우리가 뭐 당근 요소, 뭐 솔잎 요소, 뭐 미나리 요소 그러는데 구정물 같이 골고루 다 섞여는 요소는 없어요. 동물, 식물까지, 생선까지 다. 그러면 이제 초식동물에다 육식을 하면은 병이 나거든요. 근데 구정물에 들어간 동태대가리나 이런 거는 병이 안 나요. 발효가 발효균이 그렇게 해독을 잘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구정물은 이제 그 시궁창이 구정물이거든요. 이 양잿물로 세탁을 했을 때는 시궁창만 가면은 중화가 돼. 그래가지고 머리깔 같이 생긴 실지렁이가 춤을 추고 놀았어요, 시궁창에서. 그거가 이제 그 시궁창이 발효균이니까 양잿물이 다도 중화가 돼요. 그 설거지 개수대에 음식 찌꺼기 조금 고인 거기 고여있는 거 구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잿물로 세제로 썼을 때는 거기만 가면 중화가 돼요. 근데 요즘은 그 세제를 석유로 써요. 그 석유로 쓴 거를 이제 합성세제라고.
그런데 석유로 세제가 나온 뒤로는 이제 머리결 같이 실지르니까 춤을 안 춰요. 그리고 모든 그 벌레가 다 죽고 물고기까지 등이 부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제를 좀 양잿물로만 바꾸면 그 가성소다로만 바꾸면은 우리나라 수질오염 80%는 해결하겠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하면 제일 빠른데 내가 아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되더라고. 되더니 장관이 되니까 만날 수가 없어. 국무총리가 되네. 더 못 만나겠어. 하다 놓쳤어. 지난번에 또 이낙연 언니하고 반말하고 있는 목사님 계시길래 이거 한 건 해결합시다 했더니 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데이터 만들려면 몇 억 들어가는데 교수들이 그걸 공짜로 해줘.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하니까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가 자기가 해주겠대 데이터. 무슨 자기가 거의 전공이니까 해주겠대. 그러더니 이 녀석이 자기 걸 만들어. 이계호 교수 강의 들어봐요. 전부 내 강의지. 야, 내 거 2박 3일 듣더니 그래가지고 방방 뜬 거야. 지금 강의 엄청 많이 해요. 아, 그거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있던데. 전부 내 이야기지.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야지. 예. 이계호 교수 배신자야. 못된 사람이네. 이게 못된 사람이네. 그 교수들한테 여러 번 속았어 내가. 그러니까. 뭐 좀 주면은 지껏 만들어. 음, 지가 연구한 것 같이. 예, 맞아요. 엄청 그래. 데이터 많이.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있을 때 얘기를 했더니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 근거 가지려면 교수가 똑같이 내 말 적어 갖고도 지가 도장 찍고 몇 억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하다 못했어요. 차명숙이라고 5.18 때 19살짜리 마이크 들고 설치는 이 사람이 건강기술 여러 번 하고 봉사를 하고 왔거든. 이거 너 문재인 대통령 자주 만나니까 이거 한 건 하자 했더니 그래요 이거 써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써서 줬더니 주머니도 넣고 다니다가 이제 불시에 5.18 때 제일 앞자리 문재인 대통령 나란히 있으니까 이제 그때 주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대구 매일신문 저기 그 시위 때문에 몇 년 5.18 못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달했어요 그래. 근데 임기 말기에 못했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면은 수질오염 80% 해결한다. 아침마당 나갈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준비하고 갔는데 다른 말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 그래서 야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힘들다. 근데 우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데 우물이 맑았기는 틀렸고 아랫물이 맑으면 우물도 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합성세제로 만든 세제를 쓰지 말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그 운동을 벌려나가자. 그러면은 뭘 쓰냐? 그냥 가성소다 그 인터넷 시키면은 값도 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거지 할 때도 한 숟갈 넣어서 하고 이제 그냥 뭐 그릇 닦은데 요 컵 요 사이 때 안 지잖아요. 뭐 칫솔도 안 들어가고 그거 가성소다로 삶으면 깨끗해져. 그러니까 가성소다 요거를 여러 번 쓰면 좋아요. 두부 공장에서 두부 판이나 보자기를 양잿물 아니고는 못 빨아요. 그래야 빠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잿물을 가까이 하면 좋고 이제 모든 중국집의 밀가루 음식이 양잿물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반죽할 때 양잿물을 넣어야 쫄깃쫄깃해요. 더욱이 막국수 이건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그걸 먹고 독한 걸 먹고 유지하냐? 그냥 식초 한 방울이면 해결된다니까. 발효균 조금만 타면은 중화가 돼요. 그래서 중국집도 그냥 단무지 하나만 먹어도 되거든. 그러면서 다 지금 유지를 하는데 양잿물이 거의 생활화돼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양잿물을 더 생활화하자. 모든 세제로
이제 쓰자.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제물은 발효균만 타면은 중화된다. 그렇다면은 양제물 독만 해독시킨 거 아니다. 발효균이 모든 걸 다 해독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가 공기 발효가 있고, 그냥 소금 발효가 있고, 우리나라는 소금 발효가 제일 앞섰어요. 다른 나라보다. 그다음에 맹물 발효가 있어. 그냥 맹물로 발효시킨 거. 또 이제 요즘 새로 생긴 설탕 발효. 그거 이제 효소인데, 공기 발효는 뭐냐면은 이제 메주를 이제 내가 강원도에서 콩을 사려니까 콩이 없더라고. 오래전 얘기야. 30년 전 얘기인데, 정읍 와서 두 가마 사고는 우리나라 목화 농사 없어지고 밀 농사 없어지고 콩 농사도 없어졌구나. 우리 마을 콩이라도 살려보자. 가서 제초잔치면 콩 다 산다고 그랬더니 조그마한 마을에서 150가마가 들어오네요. 지금은 막 비닐하우스가 있고 창고가 있고 뭐 쌓아놔도 되는데, 그때 집 조그마하게 져갖고 쌓아놓을 창고가 없는 거야. 어떻게 빡빡이 쌓는데 장마가 지니까 이제 막 콩이 뜨네요. 방법이 없어. 두부 장사를 해봤어. 두부 장사니까 두부가 잘 팔려. 20판 가지고 오래. 가지고 왔더니 40판 가지고 오래. 40판 갔더니 60판 가지고 오래. 딱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한 판씩 가져가. 자기 친구들하고 친척하고 나눠서 먹으면 일주일 먹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서 중단했어. 왜냐? 불법 식품 제조업인데. 그래 못하겠어요. 그래 이제 매주를 써놔야겠어. 이제 썩으니까 매주 써놓을 수 있겠니까. 한여름에 이제 매주를 쓰는데, 광주에 친구 하나가 아주 천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컴퓨터 나오기 전에 컴퓨터야.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나는 국민학교라도 다녔는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다녔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내가 못 만나봤고, 아인슈타인 이상하게 머리가 빨라. 이건 뭐든지 넣으면 그냥 착 답이 나오는데, 나 지금 메주 공장을 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메주가 흰 곰팡이가 있고 노란 곰팡이가 있고 파란 곰팡이가 있고 까만 곰팡이가 있는데, 흰 곰팡이는 아주 좋은 곰팡이고 노란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고 파란 곰팡이는 나쁜 곰팡이고 까만 건 썩은 거야. 까만 곰팡이 아니야. 근데 흰 곰팡이하고 파란 곰팡이하고 합쳐지면은 흰 곰팡이 균이 파란 곰팡이 균을 이겨. 그리고 오래 갈수록 이로운 균이 이겨. 이제 이야기를 하고 1년 있다 죽었어요. 야, 이 사람이 이 말을 안 하고 죽었으면은 우리나라 위생물학과 교수들 뭘 처먹고 살겠나 싶더라고. 이제 이걸 이제 내 강의 들으면 이제 막 갖다 써먹어. 지가 연구같이. 나는 메주를 띄울 때 온도계 없어요. 이렇게 봐서 흰 곰팡이 피면 잘 피고 있구나. 노란 곰팡이 피면은 메주가 약간은 습기가 있고 춥구나. 열 올려주면 되거든. 그다음에 이제 파란 곰팡이 피면은 메주가 감기 들었구나. 온도 올리면 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흰 곰팡이가 제일 좋은 거다. 흰 곰팡이는 파란 곰팡이도 이긴다. 이것이 이제 그 공기 발효. 그 공기 발효 매주 시켜가지고 이제 소금물에다 담가요. 이건 이제 소금 발효야. 소금 발효가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이게 다 소금 발효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많아. 왜냐?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장아찌 종류들 전부 소금 발효거든요.
오래 갈수록 좋은 거죠. 강화도에서 강화 풍물시장에 상인들 교육 그냥 장사만 한 줄 알았더니 3층에다 강당을 만들어 놓고 가끔 강사를 불러다 교육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가 좀 인기가 있었는가 봐.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에 또 해달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니까 이제 모든 상인들이 나를 다 알지. 우리 가게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더니 새우젓을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는 꼭 목사님만 드셔야 돼요. 3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오래 갈수록 이로운균이 이긴다. 그러면은 이제 된장 간장이 이제 공기 발효 해가지고 다시 소금 발효. 그러면 청국장은 그냥 공기 발효, 소금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청국장은 오래 끓이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없는 것 같아요. 맛이 없죠. 네. 된장은 오래 끓이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청국장은 3일 발효 시켰고 된장 간장은 매주로 이제 3개월, 매주로 6개월, 또 간장으로 된장으로 6개월 이러니까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할수록 오래 갈수록 이로운균이 이긴다. 그다음 열을 가할수록 이로운균이 이긴다. 요거 이제 그 미생물 그 공장을 하신 분이 이 말을 했더니 내가 미생물을 오래 끓이면 다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3000도에서도 이로운균은 살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제 그 김치가 이제 채소 발효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이제 장아찌 요거 다 이제 소금 발효 시킨 거죠. 김치 중에서도 배추김치보다 무를 겨울에 발효를 잘 시키면은 무 자체도 아까 뿌리채소라 해독이 되지만은 그 무 자체도 해독을 잘 시켜요. 무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동치미 먹으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무연탄가스 중독을 해결하더라고. 무 발효시킨 것이. 한 사람이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져. 정신을 잃더라고. 아, 동치미를 빨리 먹여야 되는데 그때 동치미 계절이 아니야. 근데 강원도는 그 배추김치가 국물이 많아요. 강원도. 빨리 가서 배추김치에서 국물 떠다 먹였더니 그냥 깨나더라고. 이게 무 발효시킨 거면 더 좋았는데 급하니까 배추 발효시킨 것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발효결이고 그 겉절이는 오래 끓이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묵은지는 오래 끓이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갈수록 이로운균이고 열을 가해도 견딘다 이거죠. 김치도요. 김치도 열을 가해도. 예, 열을 가해도. 그래 이제 그건 공기 발효. 그다음 그냥 맹물 발효가 있어. 맹물에다 발효시킨 거. 이제 식은밥이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수저로 뜨면 실이 나와요. 곧 변을 하고 금방 실라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기다 누룩을 넣고 하룻밤을 재놓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배탈도 안 나. 그렇게 발효균이 해독을 딱 시킨 거예요. 그날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 이제 식은밥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약간 취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종하자마자 술을 담더라고. 그리고 그 술을 성현에 갈 때 마시고 나가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세종 때 금주령을 내렸어요. 쌀이 없는데 술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세종 때 금주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이 관원상제 때 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관원상제는 허용해준다. 약으로서 써야 되는데
약으로도 못 해먹냐. 그래서 약주는 허락해 준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 강원도서 술 권으면은 약잔잔 하시오 그래. 그 약주니까 안 걸려요. 그리고 관원상제 때는 안 걸리는데 이제 초상이 나니까 맘 놓고 술을 한 거라. 그래서 그 술을 3일 발효시켜서 먹고 왔는데 정확히 오후에 돌아가시니까 이틀 발효시킨 거예요. 그 맛은 없어도 다 취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제사 때는 일주일 전에 맘 놓고 술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는 관원상제 때는 허용이 됐는데 일제 때는 일본 놈들이 관원상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관원상제 때는 봐준 거라. 불법인데도. 자유당 시절에도 똑같은 법을 관원상제도 안 된다고 그대로 넘겨받았어요. 그래 놓고 관원상제 때는 그냥 봐준 거라. 그래서 할머니 돌아갈 때 맘 놓고 술을 했던 거라. 결혼식 때도 미리 술을 해요. 관원상제 때는 문제 안 삼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일주일 발효는 시켜야 돼요. 오래 갈수록 이로운 균이기인데, 근데 부잣집에는 100일주를 한다고 하더라고. 100일주는 이건 보통 부자 아니고는 힘들거든요. 이제 서서히 낮은 온도로 오래 놔두면 지하실에다 두면 100일 발효되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서 담은 거는 이제 일주일 발효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발효인데 내가 눈병이 나서 안약을 넣었더니 목근육 가서니 코가 쓰더니 귀가 어두워지더라고. 동네에서 집들이 온 사람이 이제 나를 초청을 해서요. 가봤더니 동동주를 담았어. 근데 야 이것이 귀발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연속 서너 잔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귀가 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동막걸리 먹으니까 안 고쳐져. 이제 건너집에서 동동주를 파는데 안 고쳐져. 그래서 이제 전화를 넣었지. 나 애들 보낼 테니까 술 한 병만 주시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무슨 술이냐고. 그래서 나는 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못 준대. 그러면 못 주면은 나하고 싸워보자고. 파출소 갈 때까지 싸우자고. 누가 이긴가. 뭐 불법이니까. 안 되면 경찰서 갈 때까지 싸우자고. 누가 이긴가. 내가 졌으니까 빨리 오래. 그걸 이제 먹고 고쳤어. 그 뒤로는 이제 그 양약을 먹고 얻어진 귀는 동동주로 고쳐지더만. 그게 귀발 기술이에요. 그 약으로 쓴 건 괜찮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약으로 해먹으면 대부분이. 근데 한국 기독교는 쌀 발효시킨 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한국 기독교만 그래. 그리고 과일 발효시킨 것도 안 된대. 근데 그 중에서 포도 발효시킨 것도 괜찮대. 그런 종교가 있어. 아시아의 그 K라는 나라가. 근데 이거 아주 약으로도 써야 되고 먹어야 될 건데 한국 기독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한국 기독교만 그래 지구상에. 이제 이걸 글을 써야겠는데 쌀 발효시킨 것도 못 먹게 하고 과일 발효시킨 것도 못 먹게 하고 과일 발효시킨 중에서 포도는 괜찮고 이런 세상에 종교가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술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목사는 장로 안 본 데서 먹고 장로는 목사 안 본 데서 먹고 목사 장로는 교인들 안 본 데서 먹어요. 그리고 멍청하게 그냥 먹지 말고 소주는 사이다병에서 담아서 먹고 막걸리는 우유팩에서 담아서 먹어요. 그리고 먹다 들키면 끝까지 우유라고 우게 되라. 이렇게 글을 쓰면은 목회자 회지에 실려요 안 실려요? 실려? 안 실려요. 안 실리지? 안 실릴 리가 없지. 싫게 하는 방법이 있어. 마지막 줄에다 그래도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싫더라고. 싫게 만든 방법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몰래 술 먹게 만들고 내가 앞장섰어요. 근데 내가 술을 맘 놓고 먹으니까 젊은 집사가 술을 먹고 낮에 돌아다니니까 장로님이 이 자식 집사가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술 드시더라고. 이 자식아 너 목사님 술 취한 거 봤냐? 지 술 처먹은 거다고 나 술 잡순 거다고 똑같이 놀라고 자식이. 술 취하면 안 돼. 근데 안 먹기가 쉽지 안 취하기가 쉽냐고 그것이.
그래 이제 그 귀발 기술 했더니 누가 기어듣다 그러면 보내주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다른 막걸리랑 그냥 쌀 밥에서 누룩을 넣고 식혀서 누룩을 버무려서 넣고 이제 놔두면 막 발효가 돼. 한 5일 되면은 네. 한 이틀 발효다가 쭉 멎을 때가 있어. 가라앉을 때 쭉 가라앉아. 근데 그걸 뜨면은 이제 술이 밥풀이 식혜같이 좀 뜨니까 그걸 동동주라고 그래. 떴다고. 그리고 이걸 약으로 쓰니까 약주라고 그러고 제사 지낼 때 쓰니까 제주, 또 맑으니까 청주, 또 정종, 귀가 밝으니까 귀발기술 다 같은 말이야. 근데 귀발기술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평창에 이제 봉평 막걸리 공장에서 물이 잘 나왔는데 도로 작업하느라고 염화칼슘을 쌓아놓으니까 물에서 염화칼슘이 나온다고 이달 말까지 공장 폐지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 가봤더니 수믹이 따로 있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수입밀가루 100%에다가 수입밀가루 95%에다가 메밀 5%를 넣어갖고 술을 만들어. 그래서 이러지 말고 봉평쌀 100%로 봉평쌀 90%, 95%, 그 다음에 봉평 메밀 5% 넣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평창 올림픽 때 건배 이제 병을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 군수를 찾아가라. 가서 이번 행사 때 건배주를 뭐로 올 거냐면 군수가 당황할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평창쌀, 평창 메밀로만 만든 거다. 이걸로 건배주를 해야 되지 되겠냐고 이제 그러라고 했더니 이건 뭐 정확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귀발 기술로 특허를 해놨어. 그러니까 귀발 기술은 다른 사람 못 써. 근데 나들은 양조장 그 고문으로 좀 있어달래.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있어. 나 때문에 병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메밀 5%하고 수입 밀가루가 20%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들이 외국 농산물을 20% 법적으로 쓰게 만들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자기 직업상 이제 풍물패인데 직업상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머리가 아프대. 그러면서 이제 도토리 효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 결혼식 끝나고 너 오늘 밤새 평창 메밀 막걸리만 먹어봐. 그 밤새 먹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 안 아파요. 그래. 그 메밀 5% 들어가니까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 그 메밀을 좀 많이 넣지 그러냐 했더니 5% 이상 넣으면 술이 안 된대. 해독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건강교실만 하면은 술을 보내줘. 지금 한 10년째 매달 건강교실만 하면은 왔는데 이번에는 또 술 못 먹은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술 한 줄 알고 안 보냈어. 메밀묵도 거기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래 갈수록 일호응균이 이긴다. 그러면 이제 막걸리를 이제 옛날에 제사를 지내려다가 술이 잘못해서 쉬었어. 술이 쉬면은 이제 못 먹잖아요. 잔치하려고 해놨다가 그러면 빨리 소주를 내리면 되는데 소주를 이제 가마솥에다가 막걸리를 퍼놓고 손뚜껑을 거꾸로 엎어요. 그러면 손잡이가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을 안 시게 박아놓고 불을 살살 떼면은 여기에 앉은 김이 소뚜껑 손잡이로 해서 일이 떨어져요. 그게 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수를 재면 25도예요.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40도가 돼요. 이걸 한 번 더 하면 75도. 그래서 고급 술이 그런 거고 오래 갈수록 일호응균이 이긴다. 이제 포도주가 800년 됐다. 800년 된 거 아니야. 포도주 통이 800년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포도주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배양균이 오래된 배양균이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800년 된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그 서로 포도주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공장이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근데 양주는 달라요. 양주는 포장 연월일로 따져요. 그래서 양주는 이제 포장한 것이 몇 년 되냐? 이제 12년산은 10만 원하고 17년산은 20만 원하고 21년산은 30만 원하고 36년산은 이제 360만 원하고 몇 년 가냐에 따라서 양주 가격이 달라요. 그 양주를 다 사 먹었냐? 공항에 보면 그 가격표가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감기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한나절도 안 알아봤거든. 근데 비결이 뭐냐면은 머리맡에다 양주를 놔두고 감기 올만하면 꿀을 타서 먹어요. 그러면 다 해결돼. 근데 이번에 감기는 왜 걸렸냐? 아침에 감기기가 있어. 그러면 양주 꿀 타서 먹으면 해결되거든. 근데 지금 순천에 강의를 맡아놨어. 가야 돼. 그래서 양주 먹고 가다가 음주 측정 먹으면 면허증 끝나거든. 그러면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요. 그 양주 꿀 타서 먹으면 다 해결된다. 코로나 때도 나도 코로나가 왔어. 코가 시리고 목이 아프더라고. 그 코로나거든. 빨리 양주 꿀 타서 먹었더니 땀 쭉 흘리면서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매일 양주를 먹냐? 아니야. 한 병 가지고 한 3년 먹어요. 그 이상 있을 때만 먹으니까. 양주도 오래된 거는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아까 포도주는 통이 배양균을 해내고 배양균이라는 것이 이제 그 빵도 발효균이잖아요. 빵을 찔 때 한 번에 안 찌고 조금 반죽을 남겨서 반죽을 해놓고 쪄요. 그리고 또 그걸 다 안 찌고 그 반죽을 남겨놔.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 빵 반죽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 와가지고 그걸 배양을 해요. 그게 파리바게뜨. 균이 이제 얼마나 좋냐. 이제 서창에서 파리바게뜨에서 이제 그 배양균을 한 주먹씩 얻어다가 빵 반죽을 해서 빵을 찌니까 아주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근데 냉장고에서 3일을 살아요. 근데 빵을 3일 만에 찌면 괜찮은데 배양균 가지고 이건 보름 만에 한 번이나 찌고 그러니까 찔 때마다 얻으러 갔더니 파리바게뜨가 멀리 이사를 갔네. 이사 간 데를 가니까 2시간 반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가 그런 것이 배양균이 모든 빵 반죽도 배양균. 그럼 요구르트 아무거나도 사서 우유에다 하룻밤 넣어놓으면 요구르트가 돼요. 그게 배양균이에요. 근데 이제 조카 며느리가 이건 아주 고급 요구르트라고 나를 좀 주더라고. 그래서 2번 해먹다가 내가 우유를 안 먹거든. 이제 저기 배양균도 안 먹어요. 요구르트도. 그래서 그냥 죽이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맛있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거든. 우리나라가 쌀도 원산지 아니고 보리 밀 아니에요. 여기 우리나라 원산지는 콩이거든. 콩이 원산지인데 이제 콩이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 원료잖아요. 나는 가난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지금 도움도 되고 어쩌면 아주 무척 가난하게 살았어. 간장을 담을 때 내일 담으려면 오늘까지 소금도 없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갖고 어머니가 소금을 사러 가. 소금을 사다가 간수를 몇 년 빼야 되잖아요. 빨리 물로 씻으니까 그 간수가 싹 씻겨지더라고. 그래서 그 물로 이제 두부할 때 간수로 쓰고 그렇게 해서 간장을 담으면 이것이 한 20일 내지 한 달 지나야 이렇게 된장을 건져서 가르잖아요.
그간에 된장찌개 끓일 형편이 안 되니까 간장독에서 그 메주를 뜯어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줘요. 근데 맛있더라고. 덜 울겨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다음 간장 담을 때까지 전에 통을 깨끗이 다 씻어요. 간장 깨끗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큰 집에는 겹장을 담는다고, 그 부잣집에는 겹장을 담는다고 말만 들었어요. 겹장 담는 건 못 보고. 이제 내가 간장 공장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겹장을 담아 보려고 이제 모장 통을 가운데에 놓고 이제 여기다가 담아서 이제 쭉 간장통마다 한 바가지 퍼다가 이제 배양을 하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거기다 다시 간장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제 배양을 해서 13년 된 간장을 일당 받고 온 70맞은 여자가 다 포장해서 1리터에 10,000원씩 팔았네. 그거 산 사람은 아주 재수 좋았어요. 13년 된 거를. 근데 이제 어떤 년이 150년 된 간장을 배양을 해가지고 1리터에 500만 원씩 받았어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지옥이 있기는 있어야겠더만 난 지옥 없어도 된 줄 알았더니 몇 사람은 가야겠더라고요. 배양해가지고 1리터 500만 원. 그러니까 큰 부자 됐지. 그년 장사 못하게 하려고 이제 보령에 정광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 할머니 때 간장독이 있었대. 근데 할머니가 나 시집 올 때도 할머니한테 들었다. 간장독이 있었다. 그러니까 3대 부대잖아요. 부대면은 한 세대를 30년 잡기로 하고 이제 270년은 된 거라. 근데 그 전에는 모른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 간장을 2병 주길에 다 갖다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쭉 배양을 해서 남양주 국제 친환경 엑스포 때 가져가서 종일 전시를 했어. 그러면서 1리터에 10,000원씩 다 받았어. 그 년이 500만 원 받을 때 나는 10,000원에 해가지고 역사는 150년 됐는데 나는 300년 된 거라고 해가지고 다 퍼놨더니 그냥 쑥스러워 장사 못해. 그러니까 한 사람 죽여놨어. 그래서 이제 그 간장을 집에 간장독 있으면은 조금만 갖다가 넣어요. 그러면 배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카스 병으로 한 병만 갖다가 넣으면은 그러니까 나 없어도 훔쳐가도 돼요. 갖다 여기 다 그 간장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훔쳐가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누가 우루사 병을 좀 갖다 줘요. 빈병을. 우루사 병을 갖다 놓으면은 간장을 지킨대. 우루사가 간장을 지킨대. 간에 좋으니까 우루사가 간에 좋으니까 간장을 지킨다고. 옛날에는 치욕단 S가 지켰는데 요즘은 우루사가 지킨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 놓으면 못 훔쳐가니까. 그렇게 이제 배양균을 이렇게 이제 오래 갈수록 충분히 이루어지긴 이긴다. 이제 거기에서 목욕하고 나온 된장, 또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고추장을 담을 때는 원래 고추장 메주 따로 쓰고 이제 하는데 일반 메주가루 근데 나는 거기에서 된장을 한 바가지 퍼다가 고추장을 담아요. 그러면은 이건 또 300년 된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소금 발효, 그 다음에 공기 발효가 이제 모든 건어물 이제 술 먹고 속 아플 때 동태국을 먹으면 안 고쳐져. 북어국을 먹어야 고쳐지고 마르면서 흰곰팡이가 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건어물이 뭐 다 오징어니 무슨 뭐 말른 게 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젓갈 담고 큰 거는 말려서. 그러니까 공기 발효나 이제 소금 발효나 똑같죠. 근데 모든 생선은 작을수록 맛있어. 제일 고래고기가 맛이 없고
그 멸치가 제일 맛이 있고 작을수록 맛있어 생선은. 그 큰 생선은 맛이 없어요. 그 생선 건어물 그리고 이제 한약도 그냥 말려서 쓰면 되는데 한약도 꼭 저거 그 그늘에다 말려요. 그러면 모든 한약이 흰곰팡이가 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지왕이라도 생지왕 들어갈 때가 있고 숙지왕 들어갈 때가 있고 건지왕 들어갈 때가 있고 이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말른 데 들어가야 될 약이 효과가 있고 모든 한약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설탕 발효, 설탕 발효는 그 유기농 설탕이야 돼. 아무 설탕이라도 하면 안 되고. 12페이지 이풍진 세상에 우리 백성 백이 아닌 민족이다. 빨래를 할 때는 볕이 태워 잿물로 빨았다. 서양에서 들어온 세제가 있었으니 미국 말로는 가성소다 번역의 양잿물. 가성소다는 너무 높게 잘못 먹으면 즉사한다. 손에 묻으면 허물 벗고 손톱도 뒤틀려. 슬기로 우리 할머니 구정물로 해독시켜. 구정물을 분석하면 곰팡이 효소다. 합성세제로 빨래하면 계곡물을 못 마시고 정화시설 100번에도 강물이 맑을까. 양잿물로 만든 세제를 곰곰이 생각하니 연성세제만 쓰다면은 또다시 정화된다. 이제 발효식품을 안 먹으면은 이제 발효식품을 안 먹으면 죽어요. 이제 사람이 잠이 오는 거는 잠이 왜 오냐? 병나제마라고 해요. 잠 온 걸 참으면 병이 나요. 나는 강의할 때 졸면은 안 깨워. 왜냐? 강의 들은 거에 나와요? 병난 거에 나와요? 병나제마라고 강의하니까 안 깨워. 근데 병은 왜 나냐? 죽지 말라고 나요. 근데 병 나는 거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요? 자주 아픈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안 죽으려고 병이 나니까. 그러니까 병이 난 거는 죽지 말라고 나는 거죠. 그렇다면 부부간에 한 사람이 암이 걸리고 한 사람은 수정 들다가 멀쩡한 수영 든 사람이 먼저 간 수가 있어요. 왜냐? 죽지 말라고 아프고 있거든. 근데 고칠 기회를 줘요. 감기는 3일 내지 일주일 고칠 기회를 줘요. 이제 중풍은 석 달 내지 3년, 암도 석 달 내지 3년,
고칠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아픈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다 아파요. 그러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경로당에 가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88대 2요, 8대 2. 훨씬 많아. 우리도 근데 우리 동네는 참 이상한 나라야. 우리 동네는 노인 경로당 숫자가 남자고 여자고 숫자가 똑같아. 그런 동네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를 떠나기가 싫어요. 보통 8대 2인데 우리는 똑같아. 그냥 경로당에 남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죽지 말라고, 아프다, 고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병이 난 거는 이제 고칠 기회를 주니까 행복한 거죠. 근데 고칠 기회를 줄 때 이제 잘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시킨 대로 잘 하면은 오래 사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은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데 고칠 기회를 안 주고 갑자기 죽은 병이 있어요. 그 급살 맞았다고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밥 먹다 죽었대. 밥 숟갈 놓다 죽었대. 자다가 죽었대. 그거 급살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15,000명 모아놓고 병원에서 체했다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안 체해본 사람 손 들어라. 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앓고 있는 병이야. 체하는 것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체했다 소리는 없어. 얼마나 재밌냐면은 전주 예수병원 그 과장이 강원도 우리 집으로 체를 내리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시립병원 원장이 강원도로 체를 내리러 왔으니까 이건 그 종합병원에서 체한 걸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의술이 전부 유럽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유럽 사람은 체하지를 안 해요. 왜 안 체하냐?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거든. 빵이 발효식품이야. 발효식품 먹고는 안 체해요. 그래 이제 빵에다가 또 거기다가 치즈도 뭐 흰곰팡이가 모아놓은 거거든. 그다음 요구르트, 또 포도주. 그 예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에 여기 곰팡이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식후에 효소를 가지고 이건 내 피다. 그 사람들은 늘 포도주를 먹고 빵을 먹으니까 주식이 발효식품이니까 부식은 대충 먹어도 돼요. 근데 부식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수 없이 밥이 발효식품이 아니야. 그래서 밥을 첫 숟갈 떠먹다가 체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첫 숟갈에 체했대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죽어요. 첫 숟갈에 체해서 죽었대. 또 밥 먹다 죽었대. 병원에 가다 죽었대. 자다가 죽었대. 전부 체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하지를 말자 이거죠. 그러려면은 밥을 먹을 때 밥이 발효식품이 아니니까 발효식품을 먼저 먹어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을 먼저 먹으면은 안 체해요. 근데 식당에 가면은 꼭 반찬을 먼저 내놓거든. 그거 밥 들어오기 전에 한 숟갈씩 집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젓갈. 그러면 안 체해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밥으로 가지 말고 국으로 먼저 가면 안 체해요. 그러니까 국을 먼저 먹어야 애국자니까 안 체해요. 그러니까 밥에 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는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그 다음 밥에 체하고 그 다음 뭐 체하냐? 고구마에 체하거든요. 고구마는 김치 없으면 먹지 말아야 돼. 고구마는 김치 없으면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린애 집에서 2시에 잠재웠는데 자다가 보니까 어린애가 죽었어. 그 고구마 먹고 체해서 죽은 거예요. 고구마는 김치 없으면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요즘은 물도 안 떠다 놓고 고구마를 나눠주는 애들은. 그러니까 딱 체하게 돼 있지. 또 뭐에 체하냐? 고기에 체하거든요. 고기도 주물러 놨던 건 안 체해요. 이제 배 썰어 놓고 양다리 썰어 놓고 주물러 안 체는데 생고기 구워가지고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싸 먹으면 괜찮아요. 새우젓하고 싸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새우젓 없으면 먹지 말자. 그런데 고기, 생고기 소금 찍어 먹으면 딱 쳐야죠. 그 고기, 그러니까 상상만 해봐요. 이제 생고기 구워 먹은다. 주물러. 생각만 해도 목구멍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사 때 주물러 그러면 좋아요. 또 뭐에 채냐? 떡에 채요. 떡도 팥이 들어간 떡은 안 채요. 콩하고 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콩은 기름 짜면 기름이 나오고 팥은 기름 짜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팥은 사는 음식이고 콩은 보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팥 가지고 채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떡을 많이 상대한 종교는 팥을 가까이 했어요. 절에서 행사 있을 때 시루떡 해가지고 가요? 절편 해가지고 가요? 시루떡 해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절에서도 절편해서 너는 먹어보고 많이 쓰러졌어. 그래서 부처님이 노하셨구나. 무당이 굳을 때 시루떡이에요? 절편해요? 시루떡 해야죠. 밤새 굿하고 아침에 떡 나눠 먹을 때 절편 나눠 먹다 다 죽으려고. 근데 시루떡은 나눠 먹으면 안 채예요. 그리고 팥은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요? 차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요? 둘 다 맛있죠. 아이스크림을 콩으로 만들어요? 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팥은 찰수록 더 맛있어요. 그리고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당이 굳을 때 밤새 굿하고 아침에 떡 나눠 먹으면, 그러니까 물론 절편해갖고 나눠 먹고 가래떡 해서 나눠 먹고 병이 났었어요. 근데 경험상 그런 거죠. 근데 교회에서 행사할 때는 시루떡이에요? 절편이에요? 시루떡 안 하죠. 근데 노인네들하고 관광차 타고 놀러 가면 사과 사요? 귤 사요? 귤 사죠. 노인네들이 신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는데 왜 귤을 사요? 까먹기더라고? 깎아 주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행사할 때 왜 시루떡 안 하고 절편을 해요? 고물 떨어진다고. 그거는 본당 신부님이 기도하고 모두 채예요. 근데 안 채는 방법이 있어요. 꿀을 찍어 먹으면 안 채요. 꿀은 발효식품이니까. 따로 먹으면 맛없어.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근데 꿀이 없으면은 가짜 꿀 찍어 먹으면 돼요.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이에요. 조청. 요거 지을 조자거든요. 꿀청. 조청은 교육부 장관 해도 되고 그 대통령 만화님 해도 돼요. 논문 표절했으니까. 논문은 다 표절이거든. 안 했다고 하니까 문제지. 논문 표절했다고 나 했다고 하면 다 끝날 일이래.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조청은 천당 갈 거예요.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이니까. 그 교육부 사랑의 교회 목사 해도 돼요. 논문 표절했으니까. 뭐든지 싹이 나면 소화제로 바꿔줘요. 이제 콩이 싹이 나면 콩나물이 되거든요. 전주는 물이 안 좋아서 피를 토해요. 근데 사철 콩나물을 먹으니까 전주 사람이 건강해요. 겉보리가 싹이 나면 엿기름이 되거든요. 엿기름이 이제 식혜가 되죠. 그러니까 불고기집에서 나올 때 식혜 한 공기 주면 먹고 나면 이상 없어요. 이제 엿기름이 조청이 되죠. 조청.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이니까 조청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논문 표절했다 그 말이거든. 김남수 선생하고 똑같이 사열대에서 행사를 하고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가 내려서 그분은 부항을 뜨고 나는 건강상담을 했거든. 이제 그분은 의사고 나는 의사가 아니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김남수 선생 현수막이 생기면은 빨리 보고 김남수 선생 거보다 배나 크게 넓게 써라. 뭐라고 쓰냐? 돌팔이 임낙경의 건강상담 이렇게 써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사들이 당신 무슨 실력으로 건강상담 하냐고 하면 아니 내가 건강상담 돌팔이라고 했지 않냐고. 그 의사가 시비를 못해. 그 다음에 또 나하고 상담하고 뭘 가다가 잘못 처먹고 병이 커지면 또 따지러 올 거란 말이야.
돌팔이라고 했는데 상담 온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그분은 그 길로 면허 취소되고 미국으로 쫓겨가고 나는 갈수록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내가 돌팔이라는데 근데 돌팔이가 이제 금방 죽어간 사람을 업고 오는데 살려내니까 우리 막내딸이 6살 때 우리 아빠 의사다. 아빠 의사다. 아빠 의사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 아빠 의사 아니고 돌팔이 의사다. 돌팔이가 뭔데? 의사는 한 가지 병만 고치고 돌팔이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친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서 우리 아빠 돌팔이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릴 거 없어. 내가 돌팔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내가 실제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인가 없는 신학을 나왔어. 그래서 목사가 억지로 된 거야. 인가 없는 신학을 나와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골려 인가 없는 신학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대학 인가 없었어. 지들이 다닌 대학이 인가가 나은 거라. 똑같이. 그래서 나는 돌팔이다. 돌팔이인데 그냥 돌팔이가 아니고 이치를 보면 돌파한다. 근데 그 조청같이 훌륭한 인물은 없어요. 자기가 가짜뿌리다. 따로 먹으면 맛없어. 찍어 먹어야 맛있지. 가래떡을 빼왔는데 꿀도 없고 조청도 없어요.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 간장. 간장 없으면 고추장에다 볶아 먹어. 그럼 병이 안 나요. 떡볶이도 고추장. 공장에서 나온 떡볶이도 건 안 괜찮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조선간장. 조선간장. 또 밥대입니다. 그럼 간장이고요. 다 기성 간장만 더 해야 되나요? 볶음 요리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이 볶음 요리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간장은 다 기성 간장을 써야 돼요? 조선간장이 너무 짜니까 양파 넣고 뭐 거기 외간장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인터넷 열어보면. 그렇게 좀 싱겁게 해가지고 그걸 써먹으면 좋아요. 외간장을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저 조선간장에다가 저 지장수 사서 그러면 좋죠. 그래서 이거 저거 넣어가지고 삶아서 양파 뭐 대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연하게 해서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합시다. 쌀죽은 이건 발효식품 아니거든요. 죽 먹고 채우진 않거든. 쌀죽은 간장으로 가는가요? 소금으로 할까요? 간장. 당연히 간장으로 해야죠. 그 다음 두부도 발효식품 아니거든요. 간장으로 가는가요? 소금으로 할까요? 간장. 없으면 배추김치가 먹어요. 묵도 발효식품 아니거든요. 간장으로 가는가요? 소금으로 할까요? 간장인데 메밀묵은 묵은 김치 썰어 넣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제 북엇국은 소금으로 해도 돼요. 북엇국은 북어 자체가 발효됐으니까 소금으로 해야 맛있어요. 간장보다. 콩나물국도 소금으로 해도 돼요. 자체가 소화되고 해도 되니까. 제일 문제가 빈대떡 부칠 때 부추, 애호박, 풋고추, 쪽파, 깻잎 지금 발효식품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촉을 가눌 때 소금을 넣어요? 간장을 넣어요? 간장 넣어서 촉을 가는다고? 소금을 넣지. 소금을 넣어서 부쳐다 주면은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간장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간 다 했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는 나 이거 지금 나이도 젊고 애들도 어리니까 당신하고 좀 더 살아보고 싶다. 급살 맞기는 싫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하소연을 하고 여자는 왜 안 갖다 주냐? 남편을 바꾸려면 갱년기 되기 전에 바꿔야지. 갱년기 된 뒤에 무슨 맛으로 바꾸냐? 그런데 문제는 참 남편 바꿀 기회를 놓쳤어 지금.
억울하지 할 수 없어요. 그래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도 다서 넣어서 들으라 이거죠. 발효식 중이 아니라 발효식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식중독이 좀 무서워요. 농림부 장관하고 캐나다를 갔는데 우리나라는 행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는데 그 나라는 음식을 차려놓고 행사를 하더라고. 여름인데 여기서 장관이 가니까 영사가 와서 환영사를 하고 이제 행사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외국 나가면 나는 바빠요. 뒤에서 옷을 끌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변소해가 뭐예요? 사람 하나 죽는다고 빨리 가고. 가니까 막 뒹굴고 죽어가. 왜 그러냐? 새우 2마리 먹고 그래요. 근데 물을 좀 먹여갖고 어떻게 해보려는데 물이 안 넘어가. 냉수도 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거든. 야 큰일 났대.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에이 기도 안 하고 고쳐. 안 하고 고치다 못 고치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나는 기도를 못 믿은 거 아니야. 한번 하다 못하면 기도를 해야지. 음식을 같이 장식해 놓은 걸 보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빨리 쫓아가 봤더니 미나리 비스듬한 채소가 있더라고. 그걸 뽑아다 먹이니까 물은 안 넘어갔는데 우둑우둑 씹어서 먹더니 됐어요. 가시요 다 나왔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두고 이제 왔는데 뒤에서 뭐 알고 그냥 막 몰려들어서 뭐 근데 내가 미나리만 먹으면 되는데 캐나다에 미나리가 없더라고요. 외국 갈 때 미나리를 말려가지고 가거든. 빨리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생선 먹고 병난 데는. 이제 미나리 가지고 오려면 숙소에 가면 2시간 걸려. 2시간 안에 죽겠더라고. 그때 이제 생각에 음식을 같이 장식해 놓은 걸 보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또 속았어. 나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한 줄 알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뽑아다 먹으니까 사랑하더라고. 이거 뭐냐 하니까 파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생선회를 먹을 때는 파셀을 꼭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회를 먹을 때는 와사비를 꼭 찍어 먹어야 돼. 와사비는 해독도 시키고 소화도 시켜요. 그리고 미나리가 꼭 들어가야 돼. 감리교 장로인데 양계장을 하는데 양계장을 그 축사를 가면은 전봇대 하나 거리 가려면 3번을 쉬어서 갔대 관절염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쭉 계란 닭고기 못 먹게 했더니 불과 석 달 있다가 고쳐져 갖고 인사하러 왔어요 부부가. 근데 은수제를 쓰는데 은수제가 새카맸는데 손잡이 3군데 손가락 3개가 까맣고 이제 은수제가 혀가 단 데가 3분의 1이 까맣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절염이 심하니까 손끝에서 독이 나온 거라. 그리고 침도 독이야. 근데 많으니까 깨끗하대. 그래서 이제 해물탕을 끓일 때 은수제가 새카맸는데 미나리를 넣고 저으니까 깨끗해지더래. 그래서 해물탕을 끓일 때는 미나리가 꼭 들어가야 돼. 요즘 은반지를 안 끼는데 은반지를 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양념 오른손에다 왼손 양념 왼손에다 끼고 은반지가 까매지면 식구들 먹지 말아야죠. 그리고 은수제를 안 쓰는데 은수제를 써야 돼요. 근데 은수제는 노인네들만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인네들이 항상 밥을 먼저 몇 숟갈 뜨신 걸 보고 은수제가 까매지면은 주지 말고 애들. 그래갖고 혹시 애들이 먼저 먹으려면 주파가 네가 이 녀석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뒤지고 싶어? 그러면 안 되고 버리정머리 없다고. 그 은수제를 그리고 안 쓰고 이제 은수제 써야 돼. 근데 다 관절염이 고쳐지니까 은수제가 깨끗해지더래. 그래서 이제 은반지도
꼭 닦은 거 아니야. 이제 상주에서 그렇게 했더니 건강 봉사하러 온 사람이 다 은반지를 끼고 왔어. 그러면서 아침마다 자랑을 해. 은반지 안 닦아도 바짝바짝하니까. 그 건강한 것이 여기 나온 그 건강 표시가 은수저가 은반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안 끼려고 그래, 새까마니까. 그 은반지가 언제 없어졌냐면은 은수저가 무연탄 나오고 없어졌어요. 전부 독이니까 그냥 항상 새까마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몇 숟갈 뜬 걸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세리와 와사비와 미나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미나리라. 캐나다에 미나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건강교실을 캐나다 가서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한국서 미나리 갖다 심었어요. 이제 캐나다에 미나리 있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면은 여름에 하면은 안 돼요. 여름에 잔치를 하면 식중독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여름에 결혼식을 했어요. 식중독 다 걸렸지, 나도 걸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예식장에서 똑같은 식당에서 예약해 놓은 날이라 결혼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름에 결혼식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해요. 스님들이 나를 안 받아줘. 그다음 옛날 선비들도 안 받아줘요. 여름에 결혼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더라고. 여름에 청첩장 10장, 100장 다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이제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음식을 안 먹어. 얘기만 하고 젓가락도 안 들어요. 지금 나도 아직 가렸고 지금 나도 아직 지금 그 불쌍해서 못 보겠구만요. 오늘 음식 마음 놓고 먹으라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따지더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얘기하면 안 따져요. 내가 집터, 물자리, 산소자리 뭐 다 보고 다니거든. 하관시도 내가 다 정해주고 고사지낸 날도 내가 다 정해주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는데 따지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잔치상에 묵을 못 봤다고. 오늘 묵 있으니까 맘 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노인네가 있다가 지난주에 메밀 부치기만 있었어도 우리가 식중독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메밀 부치기하고 묵하고 먹고 식중독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묵이 될 수 있는 게 다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도토리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막 그 저거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요. 도토리만 수시로 먹어주면 그 방사능 피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강의할 때 도토리 일주일 넘기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또 여기서 강의하고 나서 1kg씩 선물로 줬어요. 그 도토리 중금속 쪽을 해독시켜요. 그리고 메밀, 평창에는 아직 식중독 사건이 안 났대요. 매년 물어보거든요. 어느 시인이 메밀 꽃 필이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춘천 가면 꼭 막국수 싸먹어요. 메밀 해독제도 좋아요. 좋다고 매일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몸이 상하는 거라 기운 떨어져요. 날마다 먹으면. 날마다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녹두가 해독제를 줬는데 녹두가 애가 돌잔치 하려고 날 받아놨는데 대회에 설교하고 있는데 찬송가 시켜놓고 빨리 내려오래. 그 내려가니까 애가 아스피린을 100정짜리가 쏟아졌는데 50개를 집어먹은 거라. 그러니까 야 녹두가루 먹여야 되는데 녹두가루 먹이다 죽으면은 이건 또 걸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 빨리 해독제 맞춰라. 아스피린 50개 먹었다. 의사가 주사 놔줘요? 주사 놓다 죽을 텐데 안 놔줘요? 죽어가는 애 놔두고 주사 안 놔주면 의사는 구속이야. 그 다음에 놓다가 죽어도 구속이야. 의사는 도저히 구속이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15분만 기다렸다 오라고 사정을 하더래. 그래서 죽어나간 걸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녹두가루나 먹여보고 죽이자. 그 녹두가루를 먹였더니 땀 흘리고 자더라고.
그리고 깨끗이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깨끗이 깨놨어요. 재작년에 시집 갔어요. 그래서 그 메밀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했고 녹두 일단 극약을 먹었을 때 녹두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것도 도토리와 메밀과 녹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녹두니라.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틀 동안은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성경 말씀 좀 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여름잔치 하지 말고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말으니까 여름잔치는 봉투만 내고 가서 앉지 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을 주야로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렐루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되나? 아 그냥 뭐라고? 질문. 질문. 질문해도 되냐? 질문 아무 때나 해야지. 아니 그냥 아니 설교 시간 아니니까 질문이. 암환자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요. 혹시 아까 그 오리지널 그 합성 화학 소주 말고 진짜 오리지널 중요한 그 방식의 소주는 뭐 어쩌다 한 잔 이렇게 그 꼬막잔에 마셔도 되나요? 가능하면은 양주로 먹는 거 있어. 여보세요? 그 왜냐면은 그 소주가 어디요? 이제 안동 소주는 쌀로 만들었거든. 예. 그래서 내가 안동 소주 선전을 많이 했어. 그래요. 그랬더니 예, 진로회사에서 넣어드릴게. 100% 쌀로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언젠가 소주를 먹으면 머리가 아픈데 안 아프더라고. 그리고 봤더니 100% 쌀이야. 그래서 진로 소주 좋다고 계속 했더니 지금 보니까 도로 화학주야. 몇 년간 만들어내더니 이제 도로 화학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동 소주가 차라리 나은데 그 쌀로 만들었냐 이거를 뭐로 만들었냐가 문제니까 술병을 읽어보고 먹어야 돼. 뭐 수입 밀가루 100% 이런 거 맛도 보지 말고 이제 가끔 술 제대로 만든 술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항암제 계속 맞으면 술이 안 먹혀. 그러니까 그냥 술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먹히질 않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술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술 동동주 이만큼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제 내가 한국이 최저기원 영하 25도 아니거든. 이건 평양 표준이거든. 그래서 진로에서에다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 한국이 최저기원 영하 25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정롱에서 강의를 하니까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배상면 주 그 친구야. 배상면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내 말 듣고 가더니 금방 18도 14도 만들더라고. 그리고 났더니 진로에서 도수를 내리더라고. 그 술값 올리려고 내린 거 아니야. 한국 사람 체질에 18도, 16도가 훨씬 잘 팔려. 우리 기온이 지금 옛날보다 따뜻해져서. 그래서 외려 진짜 다들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분표를 읽어보고 쌀로 했느냐, 이제 수입 밀가루를 했냐, 화학주 그런 거 먹지 말고.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나 그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그거 아니야. 팔리기는 훨씬 더 팔려. 당뇨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고기 안 먹으면 돼요. 아까 당뇨 얘기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괜찮아요? 네? 탄수화물은 괜찮아요? 아니 그런 거 없이 고기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흰쌀 먹지 말고. 흰쌀하고 고기 안 먹으면 당뇨는 그냥 잡혀. 근데 처음부터 약을 끊지 말고 조금씩 먹다가
혈당 측정해보고 이상 없으면은 약 끊어도 돼요. 목사님 저는 기관소는 잘 안 들리는데 아까 기볼기 술캐가 기가 번쩍 떠 있는데 그거는 꼭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죠. 사서 먹는 건 안 되고. 사서 먹으면 안 되고 어저께 내가 해서 걸른 거 있어요 지금. 그거를 좀 가져가면 돼. 저는 아무리 좋아도 술 이만큼도 못 먹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간이 안 좋으니까. 원래 안 먹으면 좋지. 걸리기 전에도 못 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체질이 그렇지.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니까 못 먹지. 체질이 그래. 안 어쩔 드셔야 수가 되는 없어.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좋은 네. 거지. 해독을 어쩔 수가 못하니까. 없어요. 아니 그저 술 취하고 싶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못 먹었어요. 친구들은 잘 먹는데. 뭐 술을 한 번도 안 취해봤겠네요. 아니요, 그 술 취해가지고 지금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못 먹는 술을 먹어가지고 아, 그래 간이 더 상해져가지고 간이 안 좋아서 변비도 온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안 받으면 안 먹어도. 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래 방법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이에요. 뭐 정말 부러워. 술 먹는 거. 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느낌에서 좀 방법이 없나 보네. 방법이 없으신 거죠. 아, 그래가지고 저희 그 아기가 둘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소주 한 잔 따서 이렇게 먹었는데 딱 이렇게 잡는 거야 소주잔을. 아빠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줘. 빡. 와, 너네 참 정말 축하한다. 아빠는 못 먹는데 너는 술 잘 먹어서. 아니 그걸 너 자랑하고 다녔어요. 진짜. 와, 우리 딸 아들 잘 먹는다. 이러면서. 엄마의 유전자를 사이다 호가 목소리가 하는데 그렇게 딱 하고 싶지. 그냥 물로서 이상. 그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먹어야지.